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 33% 증가하며 8,600명을 넘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 가운데 약 60%가 오미크론에 감염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미크론이 무섭게 퍼지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델타 감염대의 정점을 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두 번째 코로나 치료제를 허가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세계 각국이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의 새해맞이 행사도 규모를 대폭 축소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가 41명의 한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어려운 한인 가정에는 온정의 손길을 보탰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유학과 취업 등 일부 비민비자 신청자들의 대면 인터뷰를 내년 말까지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서부의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 노동 금지법에 서명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발표한 신년 특별 사면 명단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됐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이 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습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전격 회동했습니다. 이 후보와 함께 선거대책위원회 국가비전위원장을 공동으로 맡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주도로 선대위 내용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해체까지 주장을 하며 장외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1년 전보다 5.7% 올랐습니다. 1982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면서 상승했습니다. 남과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칠 것이라고 국립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리는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2월 23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33%나 증가를 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2,100명이 늘어난 8,63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에는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하루 2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건국은 경고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도 10월 초 이후 처음으로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현재 입원 환자는 어제보다 31명이 증가한 801명이며 이 가운데 174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바바라 페러 카운티 보건국장은 병원 입원 환자 상당수는 백신 미접종자라며 주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명인 반면에 백신 미접종자는 10만 명당 2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일요일 현재 LA 카운티의 5세 이상 주민 가운데 최소 한 차례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78%, 그리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70%로 집계됐습니다. 인종별로는 흑인의 백신 접종률이 56%로 가장 낮았고 라티노가 62%, 백인 75%, 그리고 아시안 84% 순이었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열리는 로즈 퍼레이드와 로즈볼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대회를 주관하는 파사데나 토너먼트 오브 로즈는 오늘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퍼레이드와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보건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매일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코로나 확산 방지책 마련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약 60%가 오미크론 감염자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현재까지 보고된 오미크론 감염자는 2명에 불과하지만 관련 자료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밀려있는 만큼 확진자 가운데 최대 60%가 오미크론 감염자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보고된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55명, 그리고 사망자는 5명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218명이며 이 가운데 58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오늘 현재 백신 접종을 완료한 오렌지 카운티 주민은 231만 명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2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보건당국이 파이자의 코로나 알약을 허가한 지 하루 만에 두 번째 코로나 치료제를 허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이 무섭게 번지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델타 감염대의 정점을 넘어섰습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제약사 머크의 알약형 코로나19 치료제 몰루피라비르의 긴급 사용을 최종 허가했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지 하루 만입니다. 몰루피라비르의 처방은 한 번에 4알씩 하루 2번 닷새간 복용하게 돼 있습니다. The oral medications authorized this week are designed to stop the virus from replicating and can be prescribed for at-home use. 미 FDA는 다만 몰루피라비르의 사용을 고위험군 성인이 코로나에 감염됐을 경우 다른 치료제에 대안이 없을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뼈와 연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18살 미만에는 사용할 수 없고 가임기에 남성과 여성 모두 사용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미 FDA는 머크의 치료제가 중증 예방도 30%로 화이자의 88%에 비해 효능은 크게 떨어지지만 둘 다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So the available data that we have indicate that both Paxlovid and Molnupiravir are effective against Omicron. 미국에선 오미크론 변이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면서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델타 변이 당시에 정점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초 하루 평균 25만 명을 기록했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오미크론으로 인해 하루 100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코로나 치료제의 긴급 승인을 서두른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새해맞이 행사인 뉴욕 타임스퀘어 새해 전야제가 올해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서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열립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늘 타임스퀘어 새해 전야제를 5만 8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람객 구역에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진 15,000명만 입장시키고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등 방역을 강화해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드 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가 사업을 지속하게 하면서 백신 접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점을 언급하고 축하할 일이 많다면서 추가적인 안전조치로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새변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세계 각국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 고삐를 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 중앙광장에 28m 높이의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화려한 LED 화환과 1,400개의 장식이 영롱하게 빛을 발합니다. 프랑스 파리 번화가는 모처럼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로 들뜬 모습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공포를 잠시 잊고 가족들과 쇼핑을 하며 분위기를 만끽합니다. Nous, on va un petit peu occulter le Covid pour Noël. De toute façon, on se réunit en vraiment petit cocon familial. Mais bon, pour les enfants, on va essayer de garder la magie de Noël.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때문에 걱정도 많습니다. 거리에는 연말 모임을 앞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Disons que tout le monde est vacciné, mais par sécurité, c'est vrai que c'est mieux d'être sûr que tout le monde est négatif.
entre ma grand-mère qui est une personne âgée et ma mère qui peut être à risque, c'est vrai que c'est toujours par sécurité. 세계 각국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고삐를 죄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인 새해 전날 행사인 불꽃 축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했고, 독일은 연말 파티를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영국도 크리스마스 이후 2주간 봉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는 결혼과 전시 등의 필수 행사를 제외하고 아예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초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각국이 연말을 맞아 방역 고삐를 죄고 있지만 대부분 크리스마스 이후 조치가 많아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감염 확산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오늘 41명의 지역 한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이 지역 어려운 한인 가정에 온정의 손길을 보태는 뜻깊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3일 오후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 대학 입학 예정자와 대학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커뮤니티에 뛰어난 봉사활동을 벌인 고교생과 대학생 등 41명에게 각각 $500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권석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장이 취임한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장학금 행사는 지원자 모두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의미를 한층 더했습니다. 권석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장입니다. 애초에는 한 30명 예산을 하고서 추진을 했는데요. 접수된 사람을 보니까 40명이 넘었어요. 41명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는 또 이게 못 받는 사람 거기서 탈락을 시키면은 얼마나 또 마음적으로 디서포인트 될까 이제 우려도 되고 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자금을 한번 모아보자 해가지고 41명한테 전원 오늘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 연말이 되고 해서 감사에 대한 에세이를 쓰거나 아니면은 또 금년에 우리 에이션 혐오 범죄도 많고 해가지고 인종 간의 갈등도 많고 해서 인종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면서 서로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주제로 해서 두 가지 서브젝트를 줘가지고서 에세이를 받았는데 학생들이 상상 외로 상당히 아주 글을 잘 썼습니다. 이번에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장학기금은 지역사회 여러 단체나 기업들이 동참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 기금을 후원해 주신 많은 그 단체들도 있고 우리 오렌지 카운티 장로협의회라든지 또 전도연합회, 시민권자협회, 충청향후회 그리고 또 그 경동라벤이나 뭐 이런 임페리얼 스파 이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후원자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또 어려운 한인 세 가정에 온정의 손길을 보태는 뜻깊은 행사와 함께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송년회가 함께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경재 LA 총영사와 후레드정 플러튼 시장, 써니박 부에나팍 시장, 태미김 얼바인 부시장 등 지역 한인 정치인들이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했으며 장학생들과 이들의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눴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또 한 번의 겨울 폭풍이 찾아옴에 따라서 오렌지 카운티가 본드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프랭크 김 오렌지 카운티 CEO는 오늘 아침 8시를 기해서 실버라도와 윌리엄스 캐년 그리고 모제스카 캐년 주민들에게 자발적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또 이 지역 일부 도로는 거주민들이 한해서만 통행을 허용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오렌지 카운티 산악 지역에는 3에서 6인치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부 지역에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에서 재융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입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학과 취업 등 비이민 비자 항목에 해당하는 일부 신청자들의 대면 인터뷰가 내년 말까지 면제됩니다. 국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염병 대유행이 비자 처리 능력을 심하게 감소시켰다며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의 미국 방문을 촉진하고 비자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영사관에 이런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면 인터뷰 면제가 새롭게 적용되는 비자는 H1B와 H3 그리고 다국적 기업 주재원인 L, 과학예술 등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을 지닌 O비자 등입니다. 또 비숙련 임시 노동자를 위한 H2와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F와 M, 교환학생을 위한 J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인터뷰 면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조건은 이전에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고 비자 신청이 거부되지 않은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흑인 청년을 실탄을 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백인 경찰에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1급과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가 된 전직 경찰관 킴벌리 포터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대부분 백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4일에 걸쳐 27시간 동안 검토한 끝에 유죄 결론을 내렸습니다. 포터 전 경관은 지난 4월 미네아폴리스 교회인 브루클린 센터에서 교통단속에 걸린 20살 흑인 청년인 돈테 라이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발사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한편 이 포터 전 경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에 열리게 됩니다. 미네소타주 양형 기준에 따르면 1급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이 되면 최소 7년에서 최대 15년형까지 처할 수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불법 이민자에 대한 무관용 정책으로 인해서 영영 생이별을 할 뻔했던 가족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함께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늘 성명에서 가족 재결합 태스크포스가 올해 들어 100번째 가족의 상봉을 도왔으며 자녀 350명에 대한 가족 재결합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트위터에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가족들은 전임 행정부의 잔혹한 정책으로 분리됐다며 아직 할 일이 많다. 모든 가족을 차단해서 재결합을 돕고 치유의 기회를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가족 재결합 태스크포스의 한 관계자는 AP통신에 더 속도가 빨랐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고 탄력도 붙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재선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는 것을 전제로도 출마하겠다는 뜻인지를 묻자 트럼프를 상대로 출마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면서 그러면 출마 전망이 더 밝아질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나는 운명에 순응하는 사람이고 내 삶의 운명이 여러 번 끼어든 적이 있다면서 지금 건강한데 그때도 건강하다면 다시 출마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상 최고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한 대통령으로 다음 대선이 열리는 2024년 11월엔 82세가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중국 서부의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 노동 금지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법은 지난 8일 하원 그리고 16일 상원을 각각 통과하면서 의회 관문을 넘은 지 일주일 만에 정식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법안은 신장에서 제조가 되는 상품을 강제 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일용 추정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신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강제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관세 국경 보호국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수입 금지 대상에 올리도록 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법안에는 국토안보부가 이 지역의 소수민족 탄압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 협력한 기관의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인권을 외교 정책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로 올린 뒤에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에서 인권을 탄압한다고 문제를 삼으면서 이를 제노사이드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되 외교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 결정 배경에도 신장의 인권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오히려 러시아의 안보가 서방 세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내년 초 제네바에서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 측이 러시아가 요구한 안전보장안에 대해 협상을 벌일 예정이어서 당장의 전쟁 위기는 넘기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YTN이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안보 위협론을 또 되풀이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에서입니다. 러시아에 턱 미친 우크라이나에 접근한 건 미국과 영국 등이지 러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Это же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своими ракетами пришли к нашему дому. На пороге нашего дома находятся уже. Ну разве это какое-то избыточное требование? Не ставить больше никаких ударных систем у нашего дома. 러시아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서방에 밀리기만 했다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1999년에는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가 2004년에는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소련권 7개국이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최근 유럽 내 가스값 폭등 사태는 유럽연합 EU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EU 국가들이 러시아와 장기 계약을 맺고 가스를 공급받는 게 아니라 현물 시장에서 가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한 것이 가스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 세계와는 이렇게 각을 세웠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반대하는 등 중국과는 협력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У нас личные отношения сложились очень доверительные, и они помогают выстраиванию деловых отношени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기는 일단 멈췄습니다. 내년 1월 초 러시아와 서방 세계가 만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반대 등 러시아의 안전보장안에 대해 협상할 예정입니다. 냉전 시절 쌓인 두 진영 간의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타협점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향해서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 조처를 재차 촉구하면서 내년 초 러시아와의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병력을 증가한 러시아의 침공 우려로 러시아와 서방 간의 긴장이 한껏 고조된 와중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시간 동안 진행한 기자회견 후에 나온 반응입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고위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진전을 보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의 긴장을 완화하는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가 현재 진행 중인 일을 계속한다면 미국과 동맹은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조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희망과는 반대로 러시아와 더 가까운 곳에서 미국과 유럽의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더 큰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긴장을 고착화하기 위해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활동을 강화하는 조짐이 있다면서 러시아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대규모 제재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오늘 대북 제재 등을 위반한 델라웨어 소재 TD뱅크 그룹에 11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실에 따르면 TD뱅크는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8월 15일까지 인가 없이 유엔 북한 대사관 직원 9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모두 1,400여 건의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거래액은 모두 38만여 달러에 이릅니다. 계좌 개설 당시 이들 9명은 모두 북한 여권을 제시했지만 은행이 사용하는 정치적 위험인물 목록에는 제대 대상 국가의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시 최대 벌금 한도는 46만 800달러입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 자위대와 공동으로 군사작전을 펼치는 새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교도통신이 파악한 작전계획 초안은 타이완에서 긴박도가 높아지는 초기 단계에서 미 해병대가 자위대의 지원을 받아 타이완에 인접한 오키나와현과 기고시마현 사이의 섬 지역에 임시 공격용 군사 거점을 설치해서 부대를 전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일 양국은 초안 검증 작업에 착수해서 이달 들어 도호쿠 지방과 홋카이도에서 첫 공동 훈련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내년 초 미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국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공동 작전 계획을 확정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 복권됐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후 4년 9개월 만입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서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 사면, 감형, 복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건강 악화도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가 자명을 마치고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전격 회동을 했습니다. 이 후보와 함께 선거대책위원회 국가비전위원장을 공동으로 맡기로 했는데 이른바 구원 등판으로 해석이 됩니다. 원팀 선대위가 최종 완성될지도 주목이 됩니다. 이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서울 시내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지난달 2일 선대위 출범식 이후 51일 만입니다. 이 전 대표와 마주한 이 후보는 연신 몸을 낮췄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보살펴 주셨는데요. 너무 이제 산이 많아서 대표님이 많이 좀 업어주십시오. 좀 이따 넉넉히 얘기하고. 네, 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후보 교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1시간 20분에 걸친 회동에서 두 사람은 민주당 정부만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양극화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와 국민 대통합을 포함한 차기 정부 과제를 제시할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함께 이끌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후보와 제가 공동위원장을 이뤄서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후보에게 당원들이 자랑스러워하도록 잘해야 한다, 민주당다움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쓴소리도 했고 이 후보는 더 잘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한 경험과 경륜, 또 우리 사회에 나아갈 바에 대한 새로운 비전들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또 그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실질적인 통합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초 보름 동안 과거 탈당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신년 대사면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옛 국민의당과 분당 사태 등을 이유로 당을 떠났던 사람들의 복당을 허용해 호남과 중도층 민심을 보듬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정권 심판론과 각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내는 복수 혈전의 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희망의 대장정이 될 것인가. 합당 논의를 하고 있는 열린민주당 당원들과 토크 콘서트에도 참석해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통합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전격적인 선대위 합류로 2달 넘게 이어진 이재명 후보의 원팀 행보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다만 지지층의 경선 갈등 해소 그리고 민주개혁 진영의 화학적 결합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해체까지 주장을 하면서 장외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생각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시 YTN입니다. 선대위를 떠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해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6개 본부장들이 모두 사퇴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선대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 대표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금 총괄 본부장들의 사표를 받아가지고서 뭐 새롭게 구성한다고 했을 적에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별로 이렇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아니에요. 선대위가 느리고 융통성이 없긴 하지만 총괄 상황본부가 중심이 돼 후보와 협의하면서 다잡아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느리고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 종합상황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전체 의견을 갖다가 제대로 수렴을 해서 후보와 직접적으로 좀 이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한 공보단장에는 김은혜 의원을, 이 대표가 맡았던 홍보본부장에는 김수민 전 의원을 선임하며 사퇴 수습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장외전은 계속됐습니다. 이 대표는 익명 인터뷰로 문제를 일으켰던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윤핵관으로 장제원 의원을 지목하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선대위 내에 아무도 모르는 내용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무슨 정치 장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께서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하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선대위 갈등 당시 이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을 한데 모아 비판했던 장 의원을 집중 타격한 건데 장 의원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이 감정적인 인신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진흙탕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하고 또 후보만을 위해서 생각할 때다. 윤석열 후보 역시 윤핵관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장제원 의원께서 윤핵관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예 출근도 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같이 그야말로 중앙선대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무슨 윤핵관이 되겠습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가 빠진 채 윤석열 선대위는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다잡아가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를 포함해 메머드급 선대위 안팎에선 개별 의견이 계속 나오는 만큼 내용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당 의원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은 무차별적인 사착이라면서 공수처의 존폐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필요성이 있어 이루어진 것 아닌지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계속해서 YTN입니다. 공수처가 의원 7명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자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정치인과 언론인 70여 명의 통신 기록을 들여다본 것은 사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독재 정권 때도 없던 일이고요. 또 우리 온 국민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사찰공화국이다. 윤석열 후보도 SNS를 통해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통신기록 조회가 무분별하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다면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야당 의원일 경우엔 통신기록 조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사안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발사주 의혹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검찰이 작성한 고발장이 야당 의원님들을 통해서 다시 검찰에 접수됐었다는 것이 그 의혹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에선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며 함께 출장 갔던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시간을 끄는 사이 핵심 인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며 특검법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저희 당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특검을 하자는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논의만 하면 바로 특검이 발의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합의만 안 됐을 뿐 이미 여야의 특검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야당만을 위한 특검이 돼선 안 된다며 윤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역공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본인, 부인, 장모까지도 모두 포함된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대선을 앞두고 전국은 꽁꽁 얼어붙은 상황. 대장동 의혹에 더해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까지 잇따라 불거지며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로 통장 잔고 증명서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인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건강상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은 면했는데 최 씨 측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내린 부당한 판결이라면서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갈색 패딩 차림의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 씨가 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합니다. 사문서 위조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347억 상당의 허위 정보 증명서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동업자 안 씨의 사위 명의로 땅을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최 씨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동업자 안 씨가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선 위조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 동의를 해줬던 것뿐이라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또 증명서를 위조한 건 맞지만 안 씨의 집요한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 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했을 뿐만 아니라 위조한 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제출해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최 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최 씨 측은 동업자 안 씨의 변호인이 사전 설명도 없이 위조 문서를 재판 증거로 제출했고 땅 매각 과정에서 이익 본 것도 없다고 반발하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이번 판결 말고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내 김건희 씨의 이력서 부풀리기 의혹에 더해 장모 최 씨까지 잇따라 실형 판결을 받으면서 윤석열 후보가 짊어져야 할 가족 리스크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이브링 뉴스 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링 뉴스 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면서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196.67포인트가 오른 35,950.5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29.23포인트가 상승한 4,725.79, 나스닥 지수는 131.48포인트가 뛴 15,653.3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연휴로 인한 휴장을 앞두고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크게 줄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1달러 3센트가 오른 배럴당 73달러 7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오늘 거의 2주 만에 5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은 뉴욕 증시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공포에서 벗어나 산타 랠리를 펼치자 동반 상승했습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서부 시간으로 오후 2시 20분 현재 비트코인은 24시간 전과 비교해서 3.76%가 오른 5763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1월 초 6만 9천 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찍은 이후 하락을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아직은 고용시장이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아침 발표했습니다. 전주와 동일한 수치로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도 일치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직전 전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평균 22만 건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6만 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겨울철 들어서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재급증하는 상황에서도 고용시장이 계속 회복 중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주로 참고를 하고 있는 물가지표도 39년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아서 내년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지 주목이 됩니다. 상무부는 11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82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가 올라서 1983년 9월 이후 최대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반도체 부족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자동차를 비롯한 상품 가격이 주로 급등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 들어서는 주택 임대료와 같은 주거 비용이 전체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11월 신규 주택 판매가가 전달보다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낮은 모기지 금리 환경과 팬데믹으로 더 큰 주택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상무부는 11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12.4% 증가한 연율 72만 4천 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에 기록한 79만 6천 채 이후 최고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는 전달보다 2.8% 증가한 76만 6천 채였습니다. 11월의 신규 주택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해 14% 감소했습니다. 11월 신규 주택 판매의 중간 가격은 41만 6,900달러로 전달 40만 8,700달러에서 올랐습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했지만 내년 금리 인상을 앞두고 서둘러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난 11월 내구재 수주가 예상치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상무부는 11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65억 달러가 증가한 2,683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5% 증가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10월의 내구재 수준은 0.5% 감소해서 0.1% 증가로 수정됐습니다. 내구재 수준은 지난 4월 12개월 만에 처음 줄어든 이후 8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를 했습니다. 12월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가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도 반등세를 유지했습니다. 미시간대는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70.6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비치인 70.4 그리고 전월 확정치인 67.4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지난 11월 지수는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지만 12월에는 다소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12월 소비자 태도 지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인 지난해 2월 101.0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6개월간의 경기를 예상하는 12월 소비자 기대 지수는 68.3으로 예비치인 67.8 그리고 전월치인 63.5보다 높았습니다. 현재 경제 여건 지수는 74.2로 예비치인 74.6보다는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전달의 73.6보다는 높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번지면서 세계 최대 전자기술정보 전시회인 CES에 불참하는 기업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 그리고 자동차 회사 GM,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업체인 웨이모,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은 내년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대면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성명에서 신중히 고려한 끝에 CES 무대에 서는 것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온라인 참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M은 이번 CES에서 실버라도 전기 픽업 트럭을 선보일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했습니다. 테슬라가 차사고 위험으로 논란을 초래한 주행 중 비디오 게임 기능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오늘 테슬라와 이 같은 조치에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패신저
플레이어로 불리는 비디오 게임의 잠금 기능을 설정하고 주행 중에는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의 비디오 게임 기능 위험성을 놓고 공식 조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가 주행 중 비디오 게임 기능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안전조사는 계속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이 테슬라에게 공식 리콜을 요청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 오늘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적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렸는데요. 이번 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밤에는 시속 15마일의 바람 불겠고 내일 아침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도 예상됩니다. 지역별 오늘 밤 최저기온입니다. LA의 밤 최저기온은 51도, 버뱅크 55도, 토렌스 55도, 플러튼 54도, 샌디에고는 58도로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는 구름 낀 가운데 바람 불고 있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은 70도로 예상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는 한국은 수도권과 경기 그리고 강원 등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또한 기온도 크게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도로 예상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지역 현재 기온은 53도입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 은행 뱅크 오브 홉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에는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